두 번째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란의 차기 지도자로 하메네이 차남이 선출이 됐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강경파로 분류가 되는데요. 중동 위기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표세준 기자 리포트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란 전문가 회의가 현지 시간 8일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차기 최고 지도자로 선출했습니다.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지 8일 만입니다. 전문가 회의는 긴박한 전쟁 상황과 적들의 직접적인 위협에도 주저하지 않고 신중한 심의를 거쳤다고 발표했습니다. 1969년생으로 올해 56세인 모즈타바는 그간 공직 전면에 나서지 않았으나 혁명수비대와 정보기관 내 영향력이 막강했던 마쿠 실세입니다. 선출 직후 혁명수비대는 새 지도자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선언하며 지지 기반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로써 모즈타바는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직과 함께 이란 국정 전반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본인의 결단에 따라 핵무기 제조용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에 대한 통제권까지 행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46년 만에 다시 시작된 부자 세습에 대한 내부 반발과 국제사회의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메네이의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후계 구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란이 강경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모즈타바를 선택하면서 향후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대응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표세준입니다. 네, 이지혜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선출이 됐습니다. 하메네이 차남 모즈타바인데요. 더 강경한 인물이 오히려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셈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겠다. 이거 앞으로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 네, 특히 하메네이의 그 차남이죠. 사남 이녀 중에서 문고리 권력으로 정말 유명했던 사람이고 실제적으로 혁명수비대를 실제적으로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권력 승계자라고 이제 지목이 되니까 이 혁명수비대에서 모즈타파를 따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주변국 쿠웨이트랑가 주변국에 미군 기지라던가 미군 관련 시설에 대해서 계속 미사일 날리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는 하지 않겠다. 어제 오전에 발표했는데 오후에 강경파가 그걸 무시하고 미사일을 날렸거든요. 그럼 결국엔 무엇이냐? 이란 대통령은 실제적인 지금 힘이 없고 이 강경파 중에 강경파, 문고리 권력인 이제 차남이 결국에 모즈타파가 지금 실제적인 지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우선 미국의 태도, 트럼프의 태도는 우리의 승인 없이는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이란 대통령이나 이란의 지도자와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이 문제를 상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네타냐후와 상의하겠다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전쟁의 장기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강경파의 세습 자체가 미국과 이란의 그런 전쟁 장기화 갈등이 계속 세분화될 거다. 그러면 결국엔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냐. 유가나 환율에 우리한테 그렇죠. 굉장히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유가나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과 특히 수입 물가가 우리가 폭등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물가에도 그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서 중소기업과 서민 가게 안정에 가장 주요점을 둬야 된다. 그 물가가 폭등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볼 거는 결국엔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될 거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환율이나 유가 그런 물가에 대해서 지금 대책들을 마련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상황이 좋지 않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혁명수비대에 이렇게 최고참들 다 이제 사살하고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혁명수비대가 흔들림 없이 지금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이유도 모즈타바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중동 전쟁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장기전으로 가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이 모즈타바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젊습니다. 56세고 그리고 이란 이라크 전쟁 참전 경험도 있고 그리고 공식 직책이 없지만 배후 권력으로 오랫동안 막강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사람이라서 아버지 하메네이보다 더 강경한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국의 이 지도자 임명에
트럼프가 난 제 마음에 안 든다. 우리의 승인이 없으면 아무도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메네이의 차남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 지도자로 옹립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서 트럼프가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무스타바가 이 지도자로 추앙이 됐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 최대의 적수 아닙니까?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니까 이 적에게 미움받는 인물이다라고 안에서 평가가 받고 그래서 무스타파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미국의 편이다.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지금 무스타파가 이 이란의 다시 한번 지도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강경한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강경하게 미국을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련해서 남긴 말이 있죠.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그러면 모주타바도 혹시 참수 작전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할 거다. 예. 트럼프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미국의 승인 없이 오래가지 못한다 말을 했는데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국제법이나 유엔 헌장을 이제 위반하는 그런 발언들이고요. 어떤 국가로 승인된 국가가 국민 영토 주권, 국가 자체에 대해서 지도자 참수 작전 자체가 예전에는 강대국의 인도적 개입이라는 이름으로 뭐 제노사이드라든가 어떤 인도적 문제를 빌미로 들어갔지만 지금 이란에서 그런 용도로 이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인도적 개입 자체도 지금 허용이 안 되고 있고 그러면 R2P 보호 책임으로 이제 그 전 세계 같이 논의해서 가는 걸로 이미 유엔에서 이게 끝나는데 시대를 역행시켜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온건파, 그다음에 친미파를 세운다고 이런 식으로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건 명백한 이제 국제법 위반이고 유엔 헌장 위반인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스탠스를 정말 잘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자 참수 작전이나 어떤 민간인 학살과 같은 그런 인도적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목소리를 내되 이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에너지와 직접 연관이 되고 민생 경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협상을 해서 우리가 그런 민생 경제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투트랙 전략으로 좀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란의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또 심각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테헤란 인근의 석유 저장 시설은 폭발이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기름비가 내려서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기름이 오염되고 있다. 기름으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예. 이게 지금 엄청 심각한 사안인 것이 이스라엘이 테헤란의 석유 탱크를 폭발을 했다. 그래서 독성 연기가 퍼지고 검은 기름비가 내렸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도하는 외신들은 아마겟돈 같은 장면이다. 이 행성 대 행성이 충돌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라고 묘사를 했고 그리고 당국에서는 대기 오염을 피해 실내에서 머무르다 이렇게 권고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란 측에서 봤을 때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 첫날에 이란 남부 초등학교가 폭격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예. 175명의 초등학생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이런 연료 저장 시설에 대한 공격은 이란 시민에 대한 의도적인 화학전이나 다름없다. 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네바 협정 추가 의정서 제54조에 따르면 식수 시설을 포함한 민간인 생존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담수 시설을 파괴했다라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그래요? 있는데요. 담수 시설. 그렇죠. 이 걸프 나라들은 바닷물을 걸러서 마실 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파괴되면 사막에 있는 나라들은 그대로 물 없이 수십만 명이 대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담수 시설이 파괴했고 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네가 먼저 파괴했다, 내가 먼저 공격당했다라고 싸우는 동안 사실 이 민간인 생존 인프라까지 무너뜨리는 그래서 전쟁이 더 장기화되고 민간인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석유하고 물까지 공격할 거는 아니고 그냥 단순한 군사 충돌의 수준을 넘은 것 같아서 이거 굉장히 걱정되는데 방금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서로 떠넘기기에 여념이 또 없습니다. 네, 그렇죠. 서로 전쟁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공방을 하죠. 결국엔 둘 다 전쟁 범죄의 공범이자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가장
그 여성이나 아니면 어린이나 장애인이나 전쟁에서의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사실 약자들인데 이게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175명이 사망을 하고 이제 기름 비가 내려서 이제 대규모 화학전으로 가고 이게 전쟁 범죄 이제 대량 학살 측면으로 가는 것 자체가 사실 약자들이 가장 짓밟히는 전쟁 범죄 현장으로 지금 이제 확산되고 있다고 이제 보고, 그러면 이 전쟁 범죄에서 공범인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는 그 두 나라를 빼고 분명히 이게 인도적 범죄이고 전쟁 범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만하라라는, 대한민국이 세계 선두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일본을 비롯한 좀 여기에 대해서 인도적 범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좀 연합을 해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아젠다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 자신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았으면 이란이 핵무기를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사실 트럼프가 이번 전쟁에 대한 명분을 한 10번 정도 바꿨다고 합니다. 10가지가 있어서 뭐가 명분인지 진짜 명분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중간 선거 이거 의식해서 이러는 거죠? 일단 그 CNBC에 따르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원래부터 물가, 생계 이슈가 핵심이었는데 지금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했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요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가 이란 전쟁을 이용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중간 선거를 통제하려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요즘 또 많이 하는 말이 독재자가 필요하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중간 선거를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우려된다라고 전문가들도 요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실제로 PBS 보도를 보니까 트럼프 측근들이 주도하는 17장짜리 행정명령 초안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우편 투표 금지, 신분증 재등록 의무화, 종이 투표 의무화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사실상 투표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내용의 17페이지짜리 행정명령 초안이 지금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물론 이제 트럼프는 나는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트럼프는 중간 선거가 가장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서 이 전쟁 지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지를 하지 않는 이 상황에 그러면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전쟁을 가지고 국가 비상사태를 한번 선포해 보겠다라는 의도까지도 지금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예.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 트럼프 상황입니다.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해서 아예 중간 선거를 미루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거 뭐 독재자 이야기도 나왔다던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결국에는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자신의 정권을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첫 번째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트럼프 안 돼, 트럼프 왜 이래라고 문제가 나올수록 시선을 밖으로 돌려야죠. 그러니까 전쟁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가 지향하는 게 자원 패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예전에 우리가 최근에 베네수엘라 급습할 때 석유 문제로 자원 때문에 했듯이 이번에도 그렇죠. 이란은 우라늄 때문에 지금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이렇게 자원을 가져오는데 한국과 일본이 ATM 기계니까 돈을 내가 삥 뜯는다 이런 식으로 뭔가 가져오는 성과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나는 능력 있고 유능한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내부의 시선을 밖으로 돌리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수단으로서 전쟁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한탄스럽습니다. 예, 이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계속 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서요. 끝장 뉴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